자, 앞서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 이오 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자, 이게 간단한 포인트로 잡는 방법이 PER만 쳐다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리노공업이라든가 뭐 여기 이오 테크닉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독과점 형태 들어가는 도전 비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독과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시황, 업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치를 유지를 합니다. PR 수치가 시황이 다시 돌아오면 100% 다시 들어오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시황이 조금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시황 들어오면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시장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 들어갔다 내려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사이클의 변동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서 이제 저점 라인 때에서 PER 20배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나쁘고 PR 20배 아래쪽까지 반도체 업황이 나쁘고 그럴 때는 주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쫙 이렇게 밀려 내려와요. 천하의 리노공업도 그렇게 밀려 들어오고 이오 테크닉스도 밀려 들어오고 이렇게 밀려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밀려 들어왔다가 저점에 들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근데 이런 때의 지역이 PR이 20배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이건 그냥 노리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자, 이 PR 20배 기준은 이렇게 이런 독과점 종목에서도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종목군에서도 이 20배 기준은 똑같이 작동이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오전에도 나갔던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흐름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 이런 사상 최대 실적 계속 연속하는 기업들입니다. 예, 사상 최대.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장품들만 조금 이제 언더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 이런 상태들 보게 되면 이 세 종목 다 마찬가지죠. 세 종목 모두가 다 이제 사상 최대 실적 연속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4천이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꼴찌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중내, 사내 그러고 삼성전자도 이익 깨져가지고 개박살나가지고 저 밑에 가서 허우적거리고 이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가 이익이 깨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지수도 깨져가지고 작살나고 그러거나 말았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계속 2023년에도 똑같이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클래시스하고 다 마찬가지죠. 이런 연속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기본 PER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 같은 경우 보통 모멘텀 플레이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탈, 실적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버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면 얘들도요, 20배에서 30배 잡습니다. 제가 20배 쪽, 그래서 앞에 나왔던 독과점 기업들 같은 경우가 PER 20배 아래로 내려오면 저점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기업의 경우도 똑같이 PER 20배로 아래 내려오면 그건 시장 PER이 10배이건 시장 PER이 지금처럼 20배가 있건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시장 흐름 안 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깨져 내려가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 PR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한다. 예, 20배 들어와 있죠. 저점이고요. 클래시스 들어가 보면 앞서 이오 테크닉스하고 그런 종목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20배 내려 들어갔습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이제 리노공업,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 저점에서 나란히 추천드려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홀딩 중에 있죠. 얘도 똑같아요. 클래시스 20배, 최근 아래까지 20배 아래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그렇죠. 이제 휴젤이 이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주가로는 휴젤이 가장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휴젤의 경우가 지금 유일하게 이렇게 언더슈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제 아래쪽까지 들어갈 때, 이 휴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이게 이제 휴젤은 지금 화장품하고 지금 같이 밀려 내려가서 이 꼬라지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사상 최대 아닙니까? 화장품주들이 깨지면서 화장품주에서 연속적으로 코스메카 같은 기업들, 실리콘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죠. 근데 화장품 섹터가 깨져버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PR 수준이 이렇게 내려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휴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자, 위쪽에 클래시스하고 이 중에서 휴젤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기업이 클래시스 파마리서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열어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런 기업들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밴드가 정해져 있죠?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일시적으로 뭐 10배까지도 내려갔었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한 약세장 들어가 있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범위 수준이라 그러면 20배에서 30배 수준으로 잡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 기준에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쪽이냐 내려가는 쪽이냐 여기다 갖다 맞추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40배까지 들어가는 거는 거 오버슈팅이고요. 작년에 오버슈팅 들어갔었고요. 20배 이하로 내려오는 구간 같은 경우가 저점이고요. 올해도 지금 20배 이하 구간까지 내려간 거 저점이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PL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압도적인 종목,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 전체 PER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렇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때 노리는 거예요. 이런 실적 우량주들은 아주 시장에서 화제가 되면서 그냥 위쪽으로 화장품주들 날라가고 뭐 대박 난다 그러고 개살레반 치면서 올라 들어가고 했을 때 이런 때서 노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때 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때 노려가지고 잡고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본 PR 수치.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숫자, 지금 같은 이런 장세라 그러면 이게 이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낮게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모두 다 매수를 해도 되는 겁니다. 셋 다 지금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순서대로 클래시스, 파마리스트, 슈젤 요 순서대로 가라 얘기 들었었고요. 요 기준들 같은 경우 요 종목들 외에도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가 깨지고 있느냐, 요거 시장이 깨지고 있느냐, 섹터가 깨지고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리노코베나 이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시장이 계속 깨지고 있을 때는 딱히 정확하게 20배에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깨지고 내려갔다 20배 이하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 종목들 사상 최대 실적들 같은 경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내는 구간, 이런 구간에 들어오게 되고 이 시점에서 시장 PR이 이 종목들의 12개월 선행 PR이 20배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저점에 들어갔다라고 놓고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기준은 3년 연속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3년 연속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 들어오게 되면 아까 보셨던 저기 코스메카나 실리콘투나 이런 종목들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PR이 13배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가 PR 평균이 25배예요. 반도체 검사 장비보다 얘들이 못하냐 이거지. 인디 브랜드 잘 나가면서 지금 연속적으로 저 코스메카 같은 경우에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섹터가 병신해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 들어가야 되면 반드시 요 뒤엔 저 코스메카라든가 저런 종목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얼마나 저평가일지 고평가일지를 기준을 잘 못 잡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고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같은 경우 40배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40배부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20배 이하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로 저평가 오니까 계속 노리셔야 되는 거고요. 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단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이제 종류가 전혀 다른 케이스는 더전비전 같은 케이스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전비전, 자, 이 더전비전의 경우도 그래서 AI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 들어갔다 내려갔다 올라 들어갔다 올라 들어갔다 내려갔다인데 기본적으로 더전비전도 계속 오르는 종목이죠. 얘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 더전비전의 경우도 보신 것처럼 얘도 실적이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잠깐 2023년에 계좌 들어갔다가 올라오고 이러고 있죠. 더전비전 이렇게 보면 34배.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수준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고기 비해 가지고 지금 저쪽에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화장품이 밀리면서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더전비전에 이렇게 독과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 이하로 잘 안 내려가요. 이게 수준들이 여기는 그래서 이게 업종의 섹터의 특징상 굉장히 위로도 많이 올라 들어가죠. 이거는 테마 타고 들어가는 종목이니까요.
테마가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쪽은 나머지 실적만 가는 종목에 비해서 좀 다르잖아요. 조카처럼 좀 다르고 움직임이 다르죠. 변동이 굉장히 크죠. 여기는 이 더존비전의 경우에 더존비전에 만약에 테마를 제거시켜버리고 본다 그러면 딱 저런 종목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움직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배에서 30배 사이가 기본 구간, 그 다음에 오버돼 들어가면 40배 위쪽으로는 웬만하면 따라가는 게 않는 게 좋고, 반대로 친 다음에 15배 이하로 들어가면 일단 사도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 꽤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언더로 들어갔다 돌아 나오는 종목들, 오버로 된 종목들 이제 정확하게 위쪽에서 사고 팔고 이런 가격들을 가지고 다 제시드리죠. 개별 세력형 들어가는 종목들도 오전에 들어갔던 WSR 같은 이런 종목들 고가 딱 찍어드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고가 들어온 겁니다 라고 이렇게 딱 찍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훨씬 잘 아는 아는 형님들이 여러분 혼자서 종목들 살펴보고 여기서 재료 나오는 종목들, 테마 도는 종목들, 특징주로 꼽아서 움직이는 종목들, 세금 후급 들어오는 종목들, 저평가로 올라 들어오는 거, 실적 발표 나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거 다 언제 봐? 못 보잖아요. 그거 대신 봐주는 분들이 여기 오르고에 보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목 뉴스 나오는 거, 이런 거 재료주 헌터방 여기서 뉴스 나오는 거 다 뽑아내드리고 있고요. 테마 돌아가는 거 잡아서 다 뽑아드리고 있고요. 세력주 나오는 거 이런 거 따라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거 다 하고 있고요. 급소 매매 하고 있고, 올라운드 플레이 골고루 장이 어떻게 돌아가건 관계없이 뭐 이익 냈다가 깨졌다 너무 싫어하면 이런 거 이거 골고루 수익 다 내주는 주식상 황제님 이런 방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셔서 오르고 설치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방들이 있고, 이 전문가들이 전부 특기 분야가 다 틀리고 접근 방식이 다 틀립니다. 단타 치는 사람도 있고 스윙하는 사람도 있고 테마 매매하는 사람 있고 재료 매매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하고 가장 많은 스타일이 맞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골라서 그 방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고분 한 번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반도체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 반도체는 굉장히 뜰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분이 바이오는 전혀 모르면 어떻게? 그럼 지금 같은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완전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바이오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 로봇도 잘 모르고 이러면 또 반도체 로봇 갈 때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고 이런 거 구분 잘 해두시고, 내가 이제 메인으로 하는 분 외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중간중간 사이에 천재투자 대비해서 방향 다 잡아드릴 때 그때 그런 부분들 방까지 해서 포함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시장의 창세가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계속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들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앞서서 시장들 조정받을 때 자 틈새로 가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틈새 개별로 가라. 자 그럼 이제 틈새로 개별인데 내가 틈새 개별에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몰라.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틈새 개별로 전문을 하는 분들이 안에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날 같은 경우 시장 깨지는 날 같은 경우 그 틈새 개별하는 요런 분들 방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이제 개별 급등주, 거기는 원래 개별 급등주만 다루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리든 오르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안 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 들어가고 종목도 같이 올라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종목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다루거든요. 개별 급등주 다루는 사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다뤄? 얼마 수익 난다고? 까질 때 한 10% 까지더라도 들어갈 때 20% 30% 이런 거 먹으려고 하는 방인데, 이런 방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약세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방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시장 강세들 대형주 중심으로 마구 달린다고 했을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는 분, 오늘도 조금 있다가 이제 교육 방송이 있을 겁니다만 코끼리 아저씨 방 이런 데 가서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죠. 이런 방들 들어가시면 또 도움 받는 거고요. 자, 전재투자TV 잘 활용하셔서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